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을 역임한 아시안치매연구재단 김성진 이사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치매 극복의 날이 생소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치매 극복의 날을 지정한 이유와 또 그 의미부터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지난 목요일이죠. 예, 9월 21일은 이제 세계 치매의 날입니다. WHO라는 세계 보건기구가 치매를 극복하기 위한 세계적인 공감대 마련을 위해서 1995년부터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예, 또 우리나라는 치매관리법에 따라서 2008년부터 매년 기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예. 지난주에 공주시장에서 16회 치매 극복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보다 이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더 피부로 와닿고 있습니다. 네. 인구 고령화로 치매를 우려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치매 현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예, 우리나라 치매 환자는 현재 약 96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이 10.38%라고 그러는데요. 10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 유병률이 계속 더 높아집니다. 그렇죠. 80세가 되면은 30%, 85세가 되면 4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예. 장수하면 할수록 이제 치매에 걸릴 확률은 더 높아지는 거, 거의 반절 정도가 2명 중 1명 정도가 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고령화 속도는 더욱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면 치매 환자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앞으로 또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치매 환자는 고령화와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네. 예, 통계청에 따르면은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의 약 1.7배라고 그럽니다. 네. 회원국 중에 가장 빠른데요. 2045년이면 우리나라 고령화율이 37%를 넘어서는데요.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빨리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치매 환자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합니다. 예. 그래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은 내년에 우리가 100만 명 치매 환자를 넘어서고 2050년이면 3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는 늘어나는데 출산율은 감소해서 그러니까 부양할 자녀들마저 부족한 실정이어서 더 걱정이 되는데요. 광주 지역에서는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이 선도적으로 또 치매 연구와 이 산업 활성화에도 지금 나서고 있는데요. 이 재단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아시안치매연구재단은 치매 극복을 위한 기술과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치매 예방 교육도 하고 있고 치매 의료기업 육성을 지원하는 등 국가 차원의 치매 극복에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부속 기관으로 노대동 노인건강타운에 광주 치매예방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예, 조선대 광주 치매 코호트 연구단과 함께 치매 빅데이터 구축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정부의 치매 관련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이제 대폭 삭감됐다고 하는데 올해 예산에 비해서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취임 당시 치매 돌봄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가지고 지원을 확대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을 꼼꼼히 들여다보면 치매 관리 체계 구축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내년에 약 1,898억 원입니다. 예. 그런데 올해 약 1억 원이었거든요. 무려 8.6%나 삭감이 되는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 예산이 9.5%나 줄었습니다. 예. 치매 환자들 걱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치매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적 비용 계속 증가하고 또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1인당 치매 관리 비용을 직접비, 간접비 다 포함해가지고 2천만 원이 약간 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난해 국가 치매 관리 전체 비용이 약 20조 원이 넘어서고 GDP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50년에는 이게 이제 300만 명으로 늘어나면은 국가 전체 치매 관리 비용은 103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예. GDP의 3.8%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사실 국방비 예산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예, 이게 우리 GDP의 2%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2050년에는 3.8%라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국방비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부담이 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대응 모색이 무엇보다 필요해 보이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한 치매 대응책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래서 정부는 이제 치매 관리법을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치매 국가 책임제를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전국 시군구 256곳에 치매 안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치매 검진이라든가 치매 환자 등록 그리고 관리, 또 치매 환자들을 지원하는 치매 가족들을 지원하는 최일선의 서비스를 수행하는 그런 핵심 기관이거든요. 또 이런 서비스 이외에도 정부에서 치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요양 등급에 따라 국가에서 돌봄 비용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치매 안심센터는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도 같아 보이는데요. 네. 현재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치매 환자가 앞으로 급격하게 늘어나면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현재 이제 치매는 치료와 돌봄 중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는 아직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발병을 하면 오랜 기간 치료와 돌봄 비용이 많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개인과 국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방과 예측을 통해 발병 시기를 최대한 늦추어질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부분 치료와 돌봄에 사용되는 국가 치매 관리 예산을 앞으로는 예방과 예측 분야에 더 많이 배정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다른 나라의 치매 대응책도 좀 궁금한데요. 치매 대응에 좋은 선례를 보인 나라의 예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OECD 국가들은 우리보다 고령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매 환자 관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의료 서비스 종합 정보망을 구축해서 치매 환자들이 A병원에서 B로 갈 때 진료 기록을 전부 다 전산으로 같이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검사를 중복으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부담을 상당히 덜어주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병원 옮기면 다른 병원 검사를 택시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선진국의 시스템을 본받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는 모든 치매 환자들에게 치매 케어 매니저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의료적 처방뿐만이 아니고 정서적 안정이라든가 또 건강한 사회활동을 그렇게 도와주는 토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또 바로 주변국인 일본은 환자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이 치매 대응 체계를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환자나 보호자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고민을 공유하고 상담하는 치매 카페가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치매 카페를 중심으로 환자와 보호자가 필요한 지역 내에서 병원과 시설을 연계하는 그런 역할도 함께 수행해주고 있다는데요. 우리나라 치매 안심센터도 이러한 역할을 앞으로 넓혀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민 모두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함께하는 거죠. 앞으로 내가 당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한 30초 남았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 한 말씀 듣고 마치겠습니다. 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치매는 치료제가 없어서 발병이 되면 많은 비용과 돌봄이 필요한 질병입니다. 그래서 특히 미래 예방 조치를 통해서 치매 발병 시기를 늦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60세가 넘어가면은 청취자 여러분 모두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가지고 치매 검사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령야에 따라서 치매는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